미래 SF들이 너무 그냥 뿅뿅 이러고 끝나. 이게 노잼이에요. 왜냐? 칼이 멋있거든. 우리 빡빡이 형님들 그 눈을 보면은 순수함이 남아있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인간의 가 독사 살모사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사실 독이 안 터졌다. 어서 오십시오, 궤도님. 밀리의 서재 회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2024년 영화 듄 파트 2 개봉을 앞두고 과학과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관심을 부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파트 1을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파트 2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괴소리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듣기 전에 듄에 대한 궤도님의 취향이 궁금합니다. 궤도님은 듄을 책으로 보셨습니까? 영화로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또 보고 이 원작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읽어봤었고 최근에 한번 뒤적여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 자세히 읽고 있지는 못하지만 괴소리 해설할 정도는 된다. 듄의 내용을 잊고 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듄 같은 경우가 그 모래 언덕이라는 뜻으로 모래 사막 행성 아라키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인 프랭크 허버트는 이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오리건주 사막의 모래 언덕을 딱 취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혹독하지만 굉장히 개성적인 이 생태 환경의 매력에 좀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그 사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황량한 사막 행성에서 뭐 아트레이데스 가문, 하코넨 가문, 뭐 황제, 뭐 이런 분들이 굉장한 암투를 벌이고 막 전투를 벌이고, 이게 사실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사막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듄은 소년이었던 바로 폴 아트레이데스, 이분이 딱 나타났는데, 이분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분의 여러 선택에 따라서 이 세계 굉장히 많은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과 어떤 영웅적인 서사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SF라는 건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생태학적인 SF적인 스페이스 오페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설정들을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단한 소설입니다. 나중에는 막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치밀하게 정리한 듄 백과사전이 따로 출간이 될 정도로 정말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느리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SF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듄이라는 소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밀리 회원들이 가진 듄에 대한 궁금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아라키스 행성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라키스와 같은 극단적인 사막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그 밀리의 소재에서 실제 본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긴 왜 물이 그렇게 적은 거죠? 여기에는 화산암도 있고 제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동력원도 10여 개나 돼요. 극지에는 얼음도 있고요. 사람들은 사막에 우물을 팔 수 없다고 하더군요. 폭풍과 모래바람 때문에 장비들을 설치하는 속도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사막에 대한 묘사인데 조금 다르죠. 이 아라키스 사막 행성의 표면 온도가 섭씨 70도일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아라키스의 수도 아라키는 행성의 북극에 위치해서 비교적 시원한 기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극지방이라 에너지가 충분히 아주 직접적으로 딱 내리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수성 같은 경우, 수성이 태양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수성은 굉장히 뜨겁겠죠. 왜냐? 태양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수성에도 얼음 형태의 물이 있어요. 이 말은 각도를 잘 잡으면은 시원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얻기가 어려운 만큼
몸에서 배출되는 땀이나 기타 수분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스틸 슈트 같은 수분 회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설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그런 슈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아이템을 준비할 수 있다면 뭐 대기수 생성기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현재 개발된 대기수 생성기 같은 경우는 제습기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를 냉각해서 결로를 일으키고요. 여기서 생긴 수분을 수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이 수트만 입으면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가 마셔. 재밌는 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 물은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갑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이게 나간 걸 정화해서 또 먹어. 정화해서 또 먹어. 이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일정한 양의 물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됐다면 아마 쉽지 않았겠죠. 네.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지구 같은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화성과 같은 행성 개척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프레맨들에게 무아띠비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의 하늘 및 땅 위에서 물이 흐를 것이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초록색 오아시스들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스파이스도 생각해야 하지요. 따라서 아나키스에는 항상 사막이 존재할 겁니다. 이 점은 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라키스의 모래벌레 샤이훌루드 한 마리가 배출하는 산소가 약 10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생산하는 산소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 녀석이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기가 형성이 되고요. 황량한 사막이지만 인간을 비롯해서 산소로 호흡하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죠. 인류는 화성에도 이런 적절한 대기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성에 갈 거니까 화성에 가야 되는데 대기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대기 비율 자체가 1%밖에 안 되고 화성에 몫이라는 산소 발생 장비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 몫이라는 장비는 그나마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실제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 발생 장치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가서 지금 실험을 해봤고요. 화성의 대기에서도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만한 순도 높은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 조성 기술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주 탐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탐사 기간도 늘어나고 우주 개척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혹독한 사막 행성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현재 과학 기술로도. 이러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계의 전투복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는 통과할 수 없으나 천천히 칼을 찔러 넣으면 통과할 수 있는 전투복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폴은 방어막 허리띠에 버튼을 눌렀다. 피부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이마에서부터 시작해 등을 타고 내려갔다. 방어막이 켜진 것이다. 방어막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의뢰 그렇듯이 바깥 소리는 뭔가 한꺼풀 뒤집어 쓴 것처럼 들려왔다. 방어막은 빠른 타격은 튕겨내고 느리게 다가오는 킨자는 받아들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재밌는 내용이죠. 영화 듄에서 전투 장면에 등장하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그 방어 장비인데 듄 시리즈에서는 홀츠만 쉴드라고 불러요. 네, 벨트에 착용하는 발전기로 작동되는 방식인데 총알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는 쳐내고요. 대신에 칼처럼 근접해서 느리게 다가오는 물체는 뚫립니다. 굉장히 특이한 방어막이죠. 근데 이걸 홀츠만 쉴드가 홀츠만 효과라는 걸 이용하는 쉴드예요. 과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딱 듣기에 뭔가 볼츠만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실제 과학인가? 이럴 수 있는데 과학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식의 설정을 나타내느냐, 정말 정교한 과학적 설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입자를 이용한 방어막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모든 걸 다 튕겨내는 걸로 설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입자가 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도 차단이 됩니다.
이 안은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그럼 방어막을 치는 순간 나는 숨 막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산소처럼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느린 물체들은 자연스럽게 이 방어막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막을 만들고 돌아다녀도 나는 숨 쉬는 건 괜찮아. 하지만 총알처럼 엄청 빠르게 인위적으로 들어온 애들은 막는다는 거야. 이런 설정을 통해서 방어막이 실제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물론 이런 설정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 생각에는 미래 SF들이 너무 그냥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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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나. 이 노잼이에요. 로망이 없어. 왜 스타워즈에서 광선검으로 싸웁니까? 왜냐? 칼이 멋있거든. 전부 총만 쏘면은 영화 자체가 노잼이 돼요. 그러니까 이 듄 같은 경우도 인간들의 그 치열한 육체적인 이 전투 이런 거를 보여주려면 결국은 단순한 어떤 칼이나 둔기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이 방어막과 비슷한 게 비뉴턴 유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엄청 입자가 고운 거를 물에다 풀어놓으면은 얘가 세게 주먹으로 탁 치면은 마치 고체처럼 딱 막아요. 근데 천천히 들어가면 액체처럼 이제 뚫립니다. 실험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뭐 이 비뉴턴 유체처럼 그런 컨셉을 가져와서 만든 방어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네요. 다음 질문은 미래의 장치보다 뛰어나게 묘사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베네 게세리트가 목소리로 조종하는 능력은 어떤 원리인가요? 일종의 염력 같은 것일까요? 인간이 고도로 진화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데모의 명령이 채찍처럼 그를 후려치자 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에 따랐다. 그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군. 보이스죠, 보이스 기술. 폴은 속으로 생각했다. 데모의 손짓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무릎 옆에 섰다. 이 부분은 영화에서도 잘 나오죠. 네, 딱 그 보이스를 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이 베네 게세리트라는 이런 분들의 능력도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어떤 보이스, 상대방을 암시해서 뭔가 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의 몸은 결국 뇌에서 오는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몸으로 보낼 수 있다면 누군가의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비슷한 게 이제 뉴럴링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 신체가 마비된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뇌 자체는 문제가 없고 몸도 문제가 없으나 뇌에서 몸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이 끊어진 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뇌에서 오는 신호를 블루투스 기술로 몸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은 똑같이 우리 몸은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비슷한 장치를 다른 사람 몸에다 부착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타인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몸이 억지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 굉장히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걸 기반으로 미래의 어떤 비슷한 형태의 기능들이 구현될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주인공의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인공 폴 아트레이디스는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은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폴은 순간 멈칫했다. 칼라단에서 보았던 예지의 환영 속 이미지가 뚜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이 사막을 보았다. 그러나 환영 속의 사막은 그 모양이 약간 달랐다. 마치 눈으로 본 이미지가 기억 속에서 약간 변형되어 실제 모습과 다르게 각인된 것 같았다. 예, 요거는 그 파트 1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폴은 계속 꿈에서 여주인공을 봅니다. 이게 뭔가 미래에 이 둘 사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나? 이런 어떤 호기심을 던지면서 이렇게 영화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예지 능력처럼 이제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내가 내가 이거 꿈에서 봤어.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이거는 뇌는 과거의 기억을 약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정말 똑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꿈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일어나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너. 사실 말 안 했어. 근데 친구가 야 전에 말했잖아. 그러면 말했나? 생각해보니까 말한 것 같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로 없던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너무 정말 명확하게 젠다이아가 딱 나오고 실제로 만나니까 꿈에서 본 너? 이렇게 되잖아. 아마 실제로는 이랬을 거예요. 젠다이아 딱 만나니까 뭐야? 꿈에서 본 게 너였나? 생각해보니까 꿈에서 본 것 같아. 이런 식이야. 그냥 플러팅이야, 플러팅.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궤도님이 듄 세계관에 있다면 하코넨, 아트레이데스, 황제 중 어디에 속하고 싶나요? 저는 뭐 일단 안 나온 황제는 빼고요. 하코넨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트레이디스 그 잘생긴 애 옆에 있기 싫어요. 네. 어차피 나는 밀려. 너무 셉니다 주인공이. 그리고 보니까 고집이 좀 있어. 근데 우리 빡빡이 형님들 그쪽은 보니까 그 눈을 보면은 순수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빡빡이 형님들을 잘 독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바른 길로 가자. 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궤도님은 듄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과학적으로 과몰입을 했나요? 네,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특정 기술도 당연히 흥미로운데요. 인류가 지구가 아닌 행성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어떤 설정 자체가 굉장히 과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화성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자,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 같은 행성으로 옮기자라는 게 사실 최근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 탐사가 된다는 한 10년, 20년 안에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인류가 직접 밟아본 천체는 지구의 위성인 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구의 위성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 최초로 사람이 가는 경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이주는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달에 갔듯이 한번 밟아보는 수준. 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그래서 이주 자체는 아마 저는 한 진짜 한 몇만 년, 뭐 몇십만 년 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정말 까마득한. 근데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레토 아트레이데스가 독가스로 사람을 죽였는데 네, 맞아. 혹시 사람 입냄새로도 살인이 가능할까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치과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좀 열심히 쓰시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인간의 입냄새가 독사 살모사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 영화상에서 입냄새는 아니고 입에 있던 독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설이 있죠. 사실 독이 안 터졌다. 그 아버지도 이악 물고 진짜 독 터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날 밤에 딱 거울을 보는데 남아있어. 뭐지? 빡빡이를 왜 죽은 거지?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원작에도 없고 영화에도 없어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밀리 회원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지만 제 용량 초과로 괴소리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듄 파트 1을 너무 재미있게 본 관객으로서 드니 벨리브 감독의 신비로운 사막 풍경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새로운 상상력과 굉장한 어떤 그 설정들이 융합된 그 세계 그리고 우주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그런 액션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스파이스 걸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트레이데스 가문과 빡빡이 가문 그리고 프레멘 과연 어떤 운명을 맡게 될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듄 세계관만의 기술들이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 이런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듄의 세계관 속 엄청난 기술적인 디테일들 그리고 영화에서는 만날 수 없는 숨겨진 이야기와 화려한 액션으로 더욱 깊이 있게 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듄 1권과 그래픽 노블을 밀리의 서재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안녕.